자, 화장품 성분 이것은 피해라입니다. 사실 화장품 성분 이것은 피해라인데 모든 화장품에서 이런 성분을 피해주기보다는 이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이런 화장품 성분은 피해주시길 바랬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성 알코올, 에스티 알코올, 에탄올, 식물 유래 알코올인데 사실 식물 유래 알코올도 에탄올이나 변성 알코올이랑 크게 자극이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거고, 또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 피부 수분을 오히려 같이 가지고 증발시켜버리기 때문에 되게 알코올 제품 사용을 하셨을 때 되게 시원하다, 그리고 목욕탕 가셨을 때 스킨 사용하셨을 때 되게 이거 시원하다, 되게 피부가 정돈되는 느낌이야 라고 생각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알코올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알코올은 건성 피부에도 자극적이고요,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에도 좀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성 피부에 알코올은 되게 자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변성 알코올, 에스티 알코올, 에탄올, 식물 유래 알코올을 사용했을 때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들은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 피부에. 그리고 2번이 유칼립투스, 아르니카, 민트, 반민트, 펜넬, 오크, 피오렌지, 페퍼민트, 레몬, 자몽, 시나몬, 라벤더, 시트러스, 일랑일랑, 유제놀, 리날룰, 멘톨인데 요거는 향료들이에요. 이제 화장품에 향을 내주는 향료들인데 요런 향료 성분들이 피부에 되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민감하게 작용하느냐? 대체로 이제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는 알레르기가 유발됩니다. 되게 쉽게 알레르기가 유발돼요. 유칼립투스, 아르니카, 민트 요런 좀 자극적인 성분들인데 사실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센셜 오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유칼립투스 오일, 민트 오일, 아니면 뭐 멘톨, 아니면 페퍼민트 오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제 페퍼민트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량을 늘려가지고 오히려 지성 피부분들이 페퍼민트 오일 사용하셨을 때는 시원한 느낌은 드는데 저녁이 되니까 되게 피부가 번들번들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페퍼민트 오일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방부제로 사용되는 성분 중에 자몽 추출물 있잖아요. 자몽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트러스 성분 중에 하나예요. 시트러스 성분 중에 하나로 레몬, 자몽, 오렌지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몽 추출물 같은 경우에도 식물성 이제 추출물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바로 바르시게 되면 되게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렇게 붉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울긋불긋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붉게 올라오거나 울긋불긋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내 피부에 이 화장품을 발라서 적응하는 기간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지 피부에 안 맞는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자극이 발생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멘톨 같은 경우는 그래요. 되게 사용을 했을 때 되게 화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은 대체로 자극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 벤토나이트와 옥수수 녹말이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 사실 옥수수 전분도 포함이 되고요, 벤토나이트를 떠나서 뭐 실리카 이런 성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벤토나이트나 옥수수 녹말 같은 경우는 피부에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성분이에요. 왜냐면 가루 성분이거든요. 되게 미세한 가루 성분. 벤토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물성, 그러니까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옥수수 녹말은 식물성 가루죠. 근데 두 가지 모두 여드름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좀 자극적이에요. 대체로 이런 제품들이 사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벤토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루를 이제 팩에 물에 개어서 사용하는 이 피지 흡착팩, 두 번째 옥수수 녹말 같은 경우에는 효소 클렌저, 효소 세안제라고 해가지고 대체로 이제 사용되는데, 가루 세안제 있죠. 가루 세안제 같은 경우에 소듐 코크율 이세치노네이트 세정제랑 옥수수 녹말이 함께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모공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세안을 하시면서 모공을 막는 경우도 발생한다니까요. 이런 걸 성분 사용하시면. 그리고 4번에 이제 벤젤코늄 클로라이드 요거는 나오는데, 사실 벤젤코늄 클로라이드는 요즘은 많이 사용되는 성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벤젤코늄 클로라이드가 보이시면 좀 주의해 주시는 정도?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세정 성분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는 정말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그리고 무슨 설페이트, 무슨 설페이트, 무슨 황산염, 라우릴 황산염, 이렇게 되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성분들이죠. 그런데 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되게 많이 나게 하고 계면 활성 역할을 되게 훌륭하게 수행하는 성분들은 맞아요. 하지만 피부 점막에 닿거나 아니면 피부에 닿았을 때 되게 자극이 심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샴푸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지 흡착력이 되게 뛰어나서 이런 설페이트 계열의 성분 들어가 있는 샴푸 사용하시고 나면 머릿결이 되게 보송보송해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피지들이 완벽하게 씻겨 나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5번 성분은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여드름 피부에는 모든 거를 다 세정해버리는 게 좋지가 않아요. 수분은 남기면서, 그러니까 약산성 클렌저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코코넛 열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대체로 그런 성분들은 뭐뭐 코코 아니면 코코 뭐뭐 이런 성분들로 코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 약산성 클렌저를 판단하시기 좋겠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코코넛 오일에 대한 알레르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셨는데 난 여드름이 더 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5번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도 조심해 주셔야 되면서 이제 코코넛 계열의 계면활성제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써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클렌징 폼, 스테아릭 애시드, 라우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6번, 제가 스테아릭 애시드 요게 세정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습제 스테아릭 애시드랑 락틱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락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과일산이에요. 과일산 젖산으로 알려져 있는 아하 성분이에요. 아하 성분. 근데 락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젖산, 그대로 번역하면 젖산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피부 장벽이 되게 지금 얇아져 있는 분들, 그리고 자극을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부가 빨개져요. 아토피 화장품에 사실 스테아릭 애시드랑 락틱 애시드가 지방산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되게 자극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돼요. 특히 화장품 크림이나 로션류에 들어가 있는 스테아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는 이런 스테아릭 애시드가 배합되어 있는 크림이나 이제 로션을 사용하는 건 저는 별로 안 권해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7번도 말씀을 드렸죠. PP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글라이콜 에톡시아 반응을 거친 성분들이에요. 에톡시아 반응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1번의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얘를 에톡시아 반응을 걸치면 엄청 강력한 계면활성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성분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에톡시아 반응을 걸치게 되는데, PPG 이 에톡시아 반응을 걸치면서 화학 성분들이 뿜어져 나오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옥산, 일사다이옥산 이런 같은 안 좋은 성분들이 이게 방출이 될 수 있는데, 물론 화장품 회사들에서, 성분 회사들에서 이런 성분들을 이제 만들 때 그런 유기화합물들이 이렇게 안 좋은 성분들이 방출되는 거를 막아주려고 어떤 장치를 해놨어요. 장치를 해놨는데 그런 장치가 잘 안 먹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장치가 되게 안 먹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데에서 이제 자극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다 자극적인 성분들을 없앤다고 없앴는데 근데 소비자들은 자극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PEG나 PPG 성분들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드름성 피부에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테아레스, 요것도 PEG계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테아레스라고 하고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아레스와는 완전 다른 성분입니다. 스테아레스는 괜찮아요. 그 대신 세테아레스는 자극적일 수 있다는 점.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쉽게 구분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쉽게 알려드리자면, 스테는 좀 발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세테는 지금 이 현 세태를 봐라 했을 때 그 세태라고 생각하세요. 이 성분이 안 좋은 세태를 보라 하면 그 세태가 안 좋다는 그런 느낌이랑 연결을 시키실 수 있으니까 세테아레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9번, 브로모, 요오도, 클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유기화합물인데요. 이런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피부 점막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닿았을 때,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제품들에는 이런 브로모, 요오도, 클로로 같은 성분이 잘 들어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성분들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코터늄, 11번 폴리코터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피부 스킨케어에 바르는 제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자극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샴푸나 이런 린스 같은 경우에는 쿼터늄 성분들이 되게 많이 배합돼 있어요. 되게 그냥 쉽게 배합돼 있고, 쿼터늄 1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배합돼 있는데, 샴푸에 있는 건 사실 제가 사용 많이 해보니까 그렇게 큰 자극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요런 성분들도 아무래도 좀 안 좋은 화학 성분들이다 보니까 자극은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샴푸를 사용하시기 전에 지루성 두피염이나 그리고 뭐 두피에 나는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샴푸를 되게 순한 걸로, 코코넛 계열의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순비누 계열의 그런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2번 파라벤, 요거는 사실 이제 명백하게 결과가 끝났어요. 파라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안 좋다, 그리고 임산부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파라벤은 앞으로는 반드시 제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번 미네랄 오일, 페트롤루툼, 그리고 식물성 오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계속 분비되는데, 특히 지성이죠. 그 위에 또 미네랄 오일, 광물성 오일, 미네랄 오일, 그리고 페트롤라툼, 바셀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페트롤라툼을 바르게 되면 기름 위에 기름을 붓는 꼴이에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13번을 지성 여드름 피부에 사용해도 여드름이 계속 덧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크림을 보습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드름이 계속 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툼, 뭐뭐 오일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가벼운 실리콘류에 실리콘 오일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14번 가루 스크럽인데, 요것도 아까 전에 제가 3번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연장선인 것 같아요. 가루나 스크럽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사용했을 때 여드름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데, 이런 미세한 가루나 스크럽 성분들이 여드름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드름인 계속 안에서 염증화 반응이 계속 더 크게 커지게 되는 거죠. 여드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14번의 가루 스크럽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5번 클렌징 제품에 배합된 살리실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드름은 여드름 클렌징 폼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여드름 클렌징 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 그런 제품들은 의약 외품이고 살리실산을 배합하고 있어요. 살리실산은 0.5%를 배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살리실산 배합되어 있는 제품들은 되게 자극적이에요. 되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세안을 할 때마저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계면활성제와 이런 살리실산, 각질을 벗겨낼 수 있는 살리실산이 자극같이 동반되게 되면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 성분은 항상 좀 클렌징 할 때는 안 권해드리는 편이고, 오히려 그냥 각질 제거, 화학적 각질 제거를 하실 때 에센스처럼 가볍게 바르실 때 살리실산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클렌징은 되게 부드럽게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클렌징 제품은 항상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화장품 성분 이것만은 피해라 해가지고 여드름에 이제 좀 쓰면 안 좋은 성분들을 알아봤는데, 여드름에 쓰면 안 좋은 성분들을 알아본 것은 결국에 민감성 피부에 쓰면 안 좋은 성분들을 알아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시거나 이제 좀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화장품을 고르실 때 이제 요런 박스 패키지에도 보시면 전성분이 기재가 돼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전성분 표시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성분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전성분들을 한번 보시고 요런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고 화장품 사실 때 동영상 가볍게 켜놓으시고, 요 성분들은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내 피부에는 요런 거 체크해서 안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화장품을 고르는 똑똑한 눈을 키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만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